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현대차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신기술이 대중화되기 전에 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현상이 실적으로도 확인됐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 현황과 자동차 제조사들의 위기 타개책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차 1분기 국내 판매량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정도 줄었는데요. 네. 국내의 경우에는 아산 공장이 일시적으로 셧다운해서 생산량, 출하량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약 한 자릿수로 줄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판매량도 100만 67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 대수 자체는 줄었는데 이 매출은 늘었다고요? 네, 그 가격이 수량을 이겼다고 할 수 있죠. 매출 자체만 보면 40조 6,585억 원.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정도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업이익도 뭐 3조 5천억 원 정도로 그 22년 4분기 이후로 뭐 지금 6개 분기 연속 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무적인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쉽게 말해서 뭐 비싼 차를 잘 팔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개선됐고 달러원 환율도 최근에 굉장히 올랐잖아요. 이런 게 그 해외 판매되는 현대차의 수익을 개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비싼 차를 더 많이 팔았고 또 환율도 올랐고 이제 여러모로 여건이 좋았는데 기아차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기아차도 이번 기아차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님을 이겼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 거의 현대차 수준에 이르렀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이었잖아요. 네. 특히 영업이익률이 13.2%로 뭐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 13%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그 독일 3사 그 고급 차량 있잖아요. 거기도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네요. 야,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나오는 게 좀 드문 일인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이른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뭐 저희 연합 인포맥스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는 그 실적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뭐 한 24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6천억 원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것이죠. 네, 깜짝 실적이요. 네. 뭐 근데 글로벌 판매는 기아차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 퀀티티 양이 줄었지만 프라이스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고수익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갔고 또 달러원 환율 영향에 원자재 가격은 내렸고 원화 약세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개선됐고요. 네. 기아차 판매 가운데 어떤 차량 비중 통계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올해 기아차 같은 경우엔 전체 판매량에서 1분기 전체 판매량에서 RV라고 하죠. 이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66% 정도를 기록한 걸 생각하면은 4%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거죠. RV 인기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친환경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체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차는 18.1% 증가한 15만 7천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판매 비중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작년 이맘때는 3%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까지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그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말씀해주신 이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쪽인데 요새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기아 둘 다 이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에 좀 주력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양산모드는 현대차 같은 경우 EV 판매가 확실하게 줄었고요. 최근에 완성차 업계,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약간 하이브리드로 주목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도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하이브리드의 판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미국 포드사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그 F150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이브리드 중심이긴 한데 점점 더 많은 모델을 선보이고 있죠. 네. 현대차도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계속 밝혀왔는데 네네. 올해 주력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북미,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력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20에서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연간 목표치에 반영하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지난해 37만 대 수준에서 올해는 48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올해 말 미국에서 신규로 가동되는 조지아 공장에서 원래 전기차 공장인데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이 생산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수소차도 내놓고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열심히 좀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기차 쪽에서 한 발 물러선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한마디로 아직은 전기차 시장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게 달갑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학술적인 표현으로 기술 사회 공진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일수록 이게 주류 시장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는 데는 일종의 진입장벽 맞아, 같은 게 진입장벽이라고 할까 마찰 같은 게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 산업혁명 시대 있잖아요. 옛날에 18세기 이럴 때쯤에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시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왜냐?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없앴거든요. 간의 수공업을 하던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기계화되면서 노동자들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다 부신 거죠. 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실제로 최근에 현대차가 전동화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조직원들의 노고나 기술 개발 같은 걸 무시하는 거다라는 약간 비판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내연기관 장인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모빌리티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는 내연기관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럼 단순히 이게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1차 밴더, 2차 밴더까지도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협력사까지요. 네. 그렇죠.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테슬라 이런 곳들의 핵심이 뭐냐?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헤게모니가 전환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요자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아파트마다 다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차장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네. 왜 안 살까요? 혹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조금 이슈도 있고 네.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어서 가솔린을 주유하면 사실 5분 안에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를 꼽아서 할 생각을 하니까 4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속이 그렇고 급속이면 10분 급속이 30분에서 1시간이고 완속이면 4-5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시간 부담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예,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도 이게 익숙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주유소에 가서 띠 꽂고 긁고 만땅이요, 이거 얼마나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가지고 꽂고 있고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생산에서도 또 소비에서도 일종의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 자체가 하이브리드라면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비단 우리 국내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떤 분위기죠? 해외도 그렇죠. 유럽 이런 기류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자동차 산업이 큰 나라일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왜냐면 당연히 노동자가 많고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수입차는 다 유럽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유럽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아시나요 혹시? 네.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오데호 근처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도 UAW라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노동자들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 없애겠다 하고 있고요. 네. 미국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UAW가 내연기관 생산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EV 차량 생산 노동자 수준으로 맞춰달라. 여기는 좀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시급을 여기까지 맞춰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합작법인 입장에서도 좀 그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마찰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전기차 정체 현상이 좀 조만간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참 제가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빌려올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도요타가 대표적으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요타의 그 아키오 도요타 회장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은 그 도요타 회장이 최근 도쿄에서 열린 오토살롱 2024에 참가해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 얼마 전에 그랬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해도 30%가 넘지 않을 거다. 나머지 70%는 하이브리드나 수소 전기차, 수소 엔진차 등이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서 앵커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수소차라는 것을 했고, 그러니까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예견할 수 있지만 100% EV가 완전 전기차에 대한 완전 전기차로 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 단일 폼팩터로 가긴 어렵다는 게 그 도요타 회장의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